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11,580불, 어제 있었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중에 무섭게 달리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트코인이 한번 빠질 때 살짝 빠졌다가 회복할 때 더욱더 높게 튀어 올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 체인링크입니다. 오늘만 해도 23%가량 올라가면서 최고점을 다시 갱신, 그러면서 시총 5위 자리까지 올라와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까지 제껴버렸습니다. 자, 이거 정말 무서운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가 시총 4위 그리고 3위까지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인링크가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지자들의 힘도 있었지만은 여기 있는 이 제우스 캐피탈, 체인링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체인링크가 빵원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박박 신경을 긁었더니 화가 나가지고 쭉 올려버린, 오히려 체인링크 가격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숏을 치고 있었던 그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 드뱅크에 따르면은 제우스 캐피탈이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A부상에 예치한 2,200만 달러, 그 중에 1,753만 달러가 최근에 강제 청산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그냥 살림이 거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괜히 벌집을 쑤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지, 이 제우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파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해가는 제우스 캐피탈과는 달리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회사인 스테이크트에서 체인링크의 노드 운영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플라즘 네트워크가 체인링크의 가격 데이터를 그들의 메인넷에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체인링크, 제우스 캐피탈에 대해서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러시아의 자랑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비트코인 SB에 대해서 이번엔 또 돌직구를 던져가지고 비트코인 SB의 뼈를 때려 부셨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SB의 전략, 블록 크기 최대한 확대에 용량을 키웠지만은 그 대가로 체인 검증 난이도를 높였고 참여 진입 문턱을 높였다, 중앙화 리스크도 커졌다,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비트코인 SB, 자, 과연 그들은 자전거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크레그 라이트만 체포되면은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요놈들은 심보가 아주 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전혀 동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이더리움 2.0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더리움 2.0은 길고 고된 여정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스캠이 아니며 최고의 블록체인 생태 시스템이다.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암호화폐 시장의 바른 생활 사나이다운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톨로지에 관한 소식인데요. 온톨로지 팀이 미디움 블로그를 통해서 온톨로지 머큐리 분산형 아이덴티파이어의 공식 발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시기냐? 이 새로운 분산형 아이덴티파이어의 목표는 플랫폼의 분산형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사용하고 더욱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톨로지 머큐리는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 메시지 라우팅과 메시지 보안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은 이 메탈페이 프로젝트가 조만간에 메탈X, 이 지불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될 텐데요. 출시하게 될 때 유럽의 20개국에서 동시에 지원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관련 코인의 펌핑이 또 크게 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펌핑 하니까 이제 나온 소식, 생각나는 소식인데, 어제 이 시럼이라는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1000% 상승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프로젝트일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쉽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바이낸스에 처음 상장되었을 때 11센트였는데 바로 1달러를 넘기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럼은 논 커스터디얼,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로서 크로스체인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시럼 같은 경우 듣보잡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FTX와 솔라나의 합작품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암호화폐 분석 및 미디어 업체 메사리가 추천하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떡상 가는 코인 4개 리스트를 뽑아봤다라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름만 딱딱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떡상가는 암호화폐 첫 번째는 테라 루나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이름이 루나라는 뜻이겠죠. 루나이고요. 두 번째는 카바, 세 번째로는 밴드 프로토콜, 네 번째로는 룬, 솔체인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프로젝트나 차트 상황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IBM 임원이 은행의 디파이 마켓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IBM의 금융 서비스 및 디지털 자산 총괄 니틴 가우루 씨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은행이 디파이 업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기존 은행들도 디파이 세계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인지, 디파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 돈이 꼬이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닥 나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러시아가 새로운 암호화폐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대시와 모네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러시아가 모네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기대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도 어제 아셨겠지만은 최근 금과 금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2018년도 4분기, 2019년도 2분기에 50%를 넘어서는 엄청난 연관성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금도 오늘 좀 반등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금처럼 해지 자산, 안전 자산으로 인식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비트코인 억만장자 쌍둥이 중에 한 명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렇게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묻는데 항상 나는 지금도 이르다. 야구로 치자면은 첫 번째 이닝의 끝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 자신들이 얼마나 빨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이왕이면 좀 내일 정도 오면 좋겠는데 저도 참 이 성격이 급한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분석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탐욕, 극단적 탐욕에서 탐욕으로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스BTC의 분석가 IUC 찐달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500달러가 중요하다. 이 위에서 안착을 하는 후에 12,000달러를 뚫어야 12,400, 12,500까지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11,2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11,000달러까지 깨지게 된다. 그러면 1,500달러 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OKX 분석가 네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인 조셉영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11,500달러에서 안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일단 그것이 돼야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1,500달러 위에서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자리를 꾸준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긍정적인 4시간 봉 마감을 볼 수가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지지선을 맞고 반등해서 올라간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다. 이왕이면은 11,900달러 이상에서 일봉 마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석 2개, 그리고 약간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반대되는 의견 2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에는 MVRV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암호화폐 자산의 실제 시가총액을 독자적인 지표인 실현가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이 값이 1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마켓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2017년도 당시 이 불장 전에 MVRV 지표는 1.25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치는 그 수치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러다 정말 불장 가나요? 윌리우는 최근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2016년 말에 비트코인 상승장이 이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의 불장이 다시 한번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였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가 2016년도와는 전혀 다르다. 대규모 기관 투자가를 위한 비트코인의 규제적인 면이 갖춰진 것 외에도 현금이나 페이팔 등으로 대중이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서
용이한 접근성을 많이 개척을 해놨고, 또한 정부가 출자한 투자 펀드인 국부펀드가 상승장 주기에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이 2018년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수행한 3억 달러 자금 조달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준비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비트코인이 폭발하면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윌리오는 불이 붙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여러가지 프랙탈을 보니까 정말 막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처럼 막 펄쩍펄쩍 뜰 것 같은 흥분감이 가시질 않는데요. 그 반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일일 활성화 주소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일일 활성화수 주소수 감소는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지갑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8월, 지금 8월인데 8월 내에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부죠. 비트코인 일일 활성 주소수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게 된다면 떡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활성 주소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할아버지 워렌 버핏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워렌 버핏이 직접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시가 너무 높게 고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각 나라 GDP 대비 증시 가격이 70에서 80%면 주식에 투자할 만한 상황, 그런데 100% 이상이면 너무 비싸니까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GDP 대비 전 세계 증시가 100%를 상회하는 버블 지역으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3차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그 후에는 큰 하락이 뒤따랐었다고 하죠. 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온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비롯한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크게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물론 지금 당장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진다. 이제 미국 대선까지 3달 정도가 남았죠. 대선 끝난 후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혹은 전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불장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같이 끌어내려오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물론 영화처럼 디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 날아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저번 증시 떡락에서 비트코인이 보인 반응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미로 듣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국 이런 업체들의 간부들, 임원들이라든지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증시를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분명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긍정적인 부분, 비트코인 불장 시작된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지가랑이 잡혀가지고 끌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금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들이 날라간다라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또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금, 은 가격 너무 오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 반등시키면서 개미들 청소 한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제 예측은 아니고 저는 전달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제 또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람들이 환희에 찼을 때 가장 조심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환희가 시작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좀 영상 길어졌는데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데이터와 분석 및 정보들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채널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와 동시에 스트레칭 및 물 마시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